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실화 이야기, 유명한 놀이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충남 서산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명이 아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서산이 서해안에 인접해 있어서 여름에 피서 가다가 몇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서산에서는 시옷 지읒 기읒 아파트라고 당시 서산에서 꽤 큰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여긴 저의 고등학교 때 다양한 추억이 묻어있는 곳인데, 그 추억 중 하나를 지금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때 저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다 파릇파릇한 고3 여름이었어요. 당시 저의 일과는 학교 끝나고 미술학원에 갔다가 10시에 끝나면 집에 와서 잠시 쉬다가 12시에 동갑내기 고3 누나를 마중하러 나가는 것이 저의 일과였어요. 저희 누나는 인문계라서 12시까지 독서실에 다녔는데, 성격은 거지 같지만 생긴 건 이쁘장해서 제가 일부러 마중을 나가곤 했죠. 그날도 평소같이 집에서 잠시 컴퓨터를 만지면서 쉬다가 11시 30분쯤 집에서 나왔어요. 여름인데 집에는 낡은 선풍기 한 대뿐이라 집보다 차라리 밖이 시원해서 평소보다 좀 일찍 나왔죠. 당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구석구석 놀이터가 있었는데, 누나 데리러 가는 길 중간에도 조그마한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놀이터였는데, 그걸 약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빨간 점 찍어 놓은 곳이에요. 우리 동 뒤쪽으로 엄청 커다란 놀이터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놀이터에는 아직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공원 주변에는 나무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었는데, 원래 여름에는 나무 주변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자세한 이론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학적으로 그래서인지 저 놀이터에만 가면 바람도 안 부는데 묘하게 시원하고, 그래서 누나 기다릴 땐 그곳에서 놀다가도 그랬어요. 그날도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놀이터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는데, 음악을 흥얼거리고 놀다가 문득 그네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 기둥에 사슬로 되어 있는 그네. 지금 배경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가장 흡사한 사진입니다. 제가 그때 그네를 못 타는 편이라서 별로 즐겨 타진 않았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그네가 타고 싶어지더라고요. 신나는 음악을 듣다 보면 뭔가 움직이고 싶어지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그래서 저는 신나게 그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네를 잘 타는 편이 아니에요. 발을 튕기고 발을 흔들고 몸을 내밀고 빼도 격렬하게 이지저지 다 해도 30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네가 잘 타지는 거예요. 살짝 몸을 흔들어도 가속도도 잘 붙는 것 같고, 스피드하게 휙휙 왔다 갔다 하니 시원하게 바람도 불고. 저는 지금까지 탔던 그네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이 그네는 기름칠을 해놨나 라는 생각을 하며 완전 싱싱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아, 이게 그네의 참맛이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세계를 맛봐서 그런가 살짝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도도 너무 올라갔고 속도도 너무 빠르다 보니 이건 조금 위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최대한 굳히고 그네의 속도를 조금 죽인 뒤 휙 하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뛰어내리고 지금이 몇 시인지 시계를 보는데, 마침 딱 타이밍 좋게 누나에게 문자가 왔어요. 나 지금 끝났다. 아우 빡셔. 이응 나 지금 놀이터임. 나오면 전화해. 이렇게 답장을 하고서 폰을 닫았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등 뒤에서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막 이상한 느낌이 들길래 저도 모르게 등 뒤를 보게 되었어요. 제 뒤에는 제가 조금 전까지 타던 그네가 있었는데, 이게 휙 하고 마치 사람이 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네에서 뛰어내리고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 동안 회전력이 줄기는커녕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참고로 바람은 하나도 불지 않고 있더군요. 저는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뭐지? 저 왜 저래? 이러고 넋을 놓고 그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그네가 점점 더 세차게 들더니 한 바퀴를 회전하면서 그네가 매달려 있는 기둥에 찰싹 감기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정신줄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네가 휙휙하고 다 감기고 나더니 앉는 부분에 철로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둥에 부딪히면서 깡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고 갑자기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은 것처럼 소름이 쫙 끼쳤어요. 기겁에서 온몸이 완전히 굳어지더군요. 씨발, 저게 뭐지? 뭐야 이게? 이러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누나에게 문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나, 나 놀이터인데 여기 큰애가, 이렇게 문자를 쓰고 있는데 이 미친 큰애가 절 비웃듯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미친듯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게 된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괴성을 지르며 도로 방향으로 뛰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겁에 질려 누나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쳤죠. 지금 생각해보니 창피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고등학생이던 저는 학교에 갔죠. 원래 고등학생들은 매일 학교만 다니니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어 항상 이야기거리가 궁하잖아요. 체육시간이 되어서 하라는 운동은 안하고 친구들을 모아 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친구들은 오 씨발 미친놈! 이러면서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중에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저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는 A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A는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갑자기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야 씨야, 너 우리 아파트에 살지 얼마나 안 됐냐? 응, 나 고등학교 때 이사 왔음. 아 하긴 그럼 모를 수도 있겠네. 아파트 내에서도 좀 시시하는 이야기니까. 어? 그래도 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뭔데 말해줘. A가 이야기를 해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오픈된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놀이터 바로 옆쪽에 있는 아파트 XXX 동에도 비상계단이 있는데 그 방향이 딱 놀이터 방향 쪽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전 그 XXX 동에서 남자한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자기 집까지 뺏긴 여자가 13층 비상계단을 통해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이터로 떨어져서 그네 기둥에 머리가 깨져 죽었는데 이 여자가 죽고 난 뒤 괜히 집값 땅값 떨어진다고 급하게 수사 마무리하고 덮어버렸다고 해요.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니 함께 이조심을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1년이 채 안 됐을 무렵 고등학생 하나가 같은 XX동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뛰어내려 죽은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안 나와서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상황이 마무리 지어졌다고 하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이야기는 조용히 입당속하면서 무뎌져 갔죠. 사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찝찝한 이야기인데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XX동 9층에 아기가 있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엄마가 청소한다고 잠깐 현관문을 열어놓은 사이 걸어 나왔다가 마찬가지로 비상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 저는 비상계단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정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벽의 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웬만한 초등학생도 혼자서는 절대 못 올라갈 높이인데 하물며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절대 기어서 올라갈 수 없는 높이인 거죠. 뭘 받고 올라설 만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마치 누군가 아이를 계단 밖으로 집어 던진 것처럼. 이번 사건은 자살로 결말 지을 수가 없기에 경찰에서도 여러가지로 조사를 했지만 제대로 된 용의자는커녕 증거도 발견되지 못한 채로 사건이 종결되었어요. 이때 사건이 커져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XX동 주변 주민들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아파트 전체 주민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A도 이때 알게 되었고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 죽게 했다는 죄책감과 남편의 시가댁 쪽의 추궁을 견디지 못해 아기 엄마가 마찬가지로 9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해요. 몇 년 사이에 4명이 같은 계단에서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 소수 측에서도 난리가 났죠. 게다가 과학적으로 원래 다른 높이층에서 다른 무게를 가진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 낙하 지점은 전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게다가 바람 등의 영향도 받으니 그것도 낙하 지점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데 우습게도 죽은 4명 전부 똑같이 그네의 기둥에 머리가 깨져 죽었습니다.
참고로 놀이터가 작다 보니 그네의 크기도 아담한 편이에요. 그래서 소문에만 신경 쓰던 관리소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스님을 불러 공양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고 난 뒤 XX 동의 추락사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놀이터는 그 뒤에도 종종 이상한 일이 생기고 해서 인적이 뚝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인적 없고 조용하다고 좋아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는데 이 놀이터가 시원했던 게 아니라 조금 싸늘했었던 것 같네요. 여튼 이 일 이후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저와 누나가 공부 때문에 서울 쪽에서 자취를 하게 되고 저희 집은 강원도 쪽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사를 가기 몇일째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그 소문이 무성하던 놀이터를 갈아엎어버렸어요. 그 새빨같은 그네도 땅에서 뽑혀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직접 보았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서 쓰레기장이 생겼다고 이사간 뒤에 친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